안녕하세요. 이익리입니다. 자, 오늘은 2011학년도 교사임용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3, 4월에 강의할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 4월에 그 수업에 대한 내용들은 내용 정리반이라고 해서 이제 20개 수업이 이루어져 있고, 토요일 날은 현대대수학,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교과교육론, 이렇게 이제 3개 파트로 나누어서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용 정리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용 정리반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수요일 날은 실외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확률통계, 목요일 날은 정수론, 선형대수학, 현대대수학, 이산수학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토요일 날은 현대대수학의 환인데, 여기서 기약 다항식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약 다항식과 다항식 환과 체 이쪽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금요일 날은 교과 교육론에서 교육과정과 교재 연구라는 책을 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 정리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내용 정리반에서는 크게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교사임용 시험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교사임용 시험을 100이라고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때 우리는 내용 정리반은 105에서 110 수준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105에서 11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기준으로 다루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런 문제들도 이제 우리 여기서 포함돼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이제 높아지는 수준까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는 이제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1, 2월과 3, 4월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1, 2월은 개념 중심이 됐고, 교사임용 시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7에서 80% 수준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에다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고, 또 그 예제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됐다면, 이번에 이제 나오는 이제 3, 4월의 그 내용 정리반에서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을 강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물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각각의 정리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현재 이제 시험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방향성의 문제들도 논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는 간략하게 다루게 되고, 이제 바로 좀 심화 수준의 문제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틀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교재상에서 나타나는 연습 문제의 일부와, 그 다음에 기출 문제의 일부, 그 다음에 내가 수업하고자 하는 카이 전공 수학의 책 이외에 나와 있었던 다른 전공 교재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예제라든지 조금 더 고민할 필요성을 느껴지는 예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때는 수업에 대한 내용이 1, 2월에 비해서 우리가 확률 통계, 이산수학 이렇게 이제 2개 과목이 더 추가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수업의 양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월에 비하면 수업의 양도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폭도 더 깊어지게 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1, 2월보다는 수업의 속도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시는 그 선생님들은 3, 4월 수업을 이제 직접 들으면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쫓아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고, 1, 2월 수업을 듣고 3, 4월 수업을 듣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대한 진행은 매주 수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 스터디를 하게 될 거고요. 스터디가 끝나게 된 다음에는 나에게 이제 피드백을 받고 또 보고서를 내고 제출하고, 보고서에 대한 그 피드백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인강을 듣는 분들에게는 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스터디에 필요한 자료와 그에 관련된 해설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하지만 피드백은 이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인강을 들으시면서
피드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제에서 제시되는 내용들 중에서 너무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카톡이라든지 또는 인강에서 나와 있는 질문하기 공간에 질문을 주시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즉답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이와 같이 유튜브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신다면 공부하시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이루어지는 현대대수학 환체반에 대해서 강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환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다항식환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박사원 선생님이 저술한 현대대수학 8판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4장, 5장에 나와 있는 다항식환과 확대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2달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이 끝난 후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중심으로 스터디가 진행이 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이루어지는 교과 경로는 교육과정과 교재 연구를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예제 중심보다는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내가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 때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으면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내용으로는 내가 수요일날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수요일날은 조금 힘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스터디가 끝나고 피드백을 받고 그러게 되면 거의 하루에 대부분이 이제 지나가게 돼서 아마 그날 집에 가서 다시 복습을 한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 부분은 나 혼자만의 이제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다른 분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가 진행된 날 가능하면 그 당일 복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당일 복습을 해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창하게 노트 정리를 해 나가면서 복습하려고 하니까 아마 그 시간 내에 그날 하루에 공부한 양을 복습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날 수업이 진행이 됐으면 이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내가 그 3번에 걸쳐서 복습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되는 거냐면 1차 복습은 강의가 이루어진 날 당일날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썼던 노트 필기라든지 아니면 뭐 책에다가 메모를 해놨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중심으로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가 뭐였고 정의가 뭐였고 하면서 그날 공부했던 것을 리뷰하는 수준보다는 약간 높게 조금 더 약간 깊게 복습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공부를 했었고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요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뭔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연습장을 펴고 연습장에다가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본다든지 또는 거기서 나왔던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하는 형태로 수업을 여러분들이 그날 복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날 복습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짜서 그날 수업한 내용들을 쭉 복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깊게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그날 공부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차 복습은 어떤 형태로 되는 거냐? 앞에서는 가장 기본적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했다면 이때는 본격적인 복습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복습을 진행을 하는데
내가 이제 보통 권하는 것은 노트 필기를 정리를 해보세요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노트 정리를 하라는 것의 주요 목적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세요라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 이것을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한 노트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쭉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2차 복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스터디에 관련된 문제들도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와 관련된 연습 문제라든지 책에서 수업 시간에 풀지는 않았던 예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수열의 문제였다, 해석하기서 수열의 문제였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는 조금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여기 앞에 부분에서 조금 더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럴 때는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면서 공부했던 교재를 통해서 그쪽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킹을 하고 공부를 해봐서 그쪽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 이유를 그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다가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기록을 해뒀다가 이제 강의 나와 그 수업 시간에 끝나고 나서 저에게 직접 질문을 하시고, 궁금한 점들이 있었던 거,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메모를 했던 것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방법에서 2차 이제 그 형태가 끝나게 되면 3차 복습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수업이 있는 당일날 아침에 학원에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그 전주에 내가 노트 정리했던 파트 또는 교재 부분들을 쭉 눈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면 아마 30분 내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하튼 간에 3번의 복습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일주일 단위로 공부를 했다면 3주 동안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어내고요. 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복습을 하는 거고, 실질적인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록에 남을 복습은 2번째 복습에 초점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번째 복습일을 뭐 일요일로 잡든지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잡아서 복습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그날 공부한 것은 당일날 복습하세요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이 이 문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죠?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질문은 수업 중에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이제 가끔 있기는 한데, 수업 중에는 이제 주로 오타가 내가 말을 잘못 전달했거나 했을 때 질문을 바로바로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강의 중에 이제 질문을 주시면 그 시간에는 잠깐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수업하는데 흐름을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은 이제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당일날 수업 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이때 질문을 주시라고 할 때는 내가 꼭 요구하는 것들은 그냥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했지라고 체크만 하시지 말고, 내가 이 부분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질문을 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 파트를 질문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질문을 어떤 내용을 또는 어떤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는 과정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놓고 질문을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이해하는데도 매우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질문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예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습은 거창하게 예습을 하실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주로 강조하는 게 수업 있는 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3차 복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수업 있는 날, 당일날 강의실에
정시에 맞춰서 이렇게 강의실에 오시지 말고 내가 이제 통상적으로 1시간 이전에 학원에 미리 나와 있어서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예습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예습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예습이지 그냥 오늘 어디를 나갈 것이지 라고 하는 파트를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읽어보는 수준보다 조금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노트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를 증명해보고 정의를 써보고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하지 않고 무슨 내용이 있었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만 보시더라도 아마 30분 이내로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가볍게 읽어만 보더라도 그날 수업에 대한 이해력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전에 예습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고, 보통 내가 강의 전에 다음 주에 우리는 무엇에 관해서 논의할 겁니다. 다음 주에 무엇에 관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통지를 하게 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당일날 일찍 와서 예습을 하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정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제 얘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 노트 정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도 하고 예쁘게 쓰기도 하고 다 되는데, 노트 정리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어떤 형태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노트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주로 A4 같은 경우에서 파일철에다가 이렇게 노트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또는 이제 우리가 펀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파일철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놓으세요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트가 있으면 한 페이지에는 단일 내용 하나만 이제 작성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어떤 정의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의에 대해서 쭉 주어져 있으면 무슨 조건에 대한 내용이 되면 뭐가 됩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썼다라고 얘기를 해보죠.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관련된 예를 집어넣는데, 이때 이 관련된 예는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예를 하다 보면 원래 정의를 이해하는 데 이제 오히려 더 방해 요소가 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는 것이 되겠고, 또 이 문제를 관련된 예나 다른 것을 했을 때 여기서 관련된 정리, 그러니까 여기서 관련된 정리 등이 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정리를 뭐 증명하고 뭐하고 쭉 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정리들을 간략하게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열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이 노트 공간이 어렵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공간들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냐면 정의,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이론, 그러니까 관련 이론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써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이 남는다면 기출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여기다 풀어서 쓰시라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 어떤 것들이 몇 년도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대더라라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간략하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공간이 이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공간이 이렇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럼 이렇게 공간이 남았으면 여기에다 누군가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공간이 남았으면 이 공간은 그냥 빈 채로 놓아두시고요. 또 뒷페이지에다 바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뒷페이지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으로 정리를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 정리를 하면서 여기다 기록을 해 두는 것들도 있고요. 또 나중에 문제 풀이반 또는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왔던 노트를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노트가 그냥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 나의 텍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정리가 있다. 그러면 이 정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있는데, 우리는 정리에는 크게 이제 그 뭐 정리에 이름을 붙이기를 뭐 보조 정리라고 하고 정리라고 하고 따름 정리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만, 여기에다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이 정리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이 정리만 먼저 쓰시지 말고 이 정리가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에서 한 번, 두 번 나오고 많은 이론인지 아니면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론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나오는 이론이라고 한다면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게 뒤에서 계속 활용되는 이론이다, 또는 어떤 것에 이제 이것이 매개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론은 중요한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여기다가 이제 쑥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관련된 이제 증명 문제가 이제 하나의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책에서 나와 있는 이론이 시험에 나올 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증명하시고 시험에도 나옵니다만 증명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증명은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즉 증명은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해왔던, 대학에서 공부해왔던 패턴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증명을 이제 강조하는 경우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많이 강조하냐면 이 증명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있고, 또 이제 무엇에 대한 데는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이냐, 전략적 측면은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이 증명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증명은 연역법을 쓸 것이냐, 이 증명은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적용할 것이냐, 이 증명 문제가 나오면 대우법을 쓸 것이냐, 이 증명 문제가 나오면 규류법을 쓸 거냐, 이 증명 문제가 나오면 대우법을 분할법을 쓸 거냐, 이 문제는 반례법을 들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뭐 작년에는 뭐도 나왔습니까? 대우를 쓰시오라는 문제들도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이 내용은 내가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에 대한 시간,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고민을 통한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증명해서 핵심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지, 증명을 했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유용한 이론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풀어보시면 좋은데, 증명은 굉장히 길고 내용은 복잡한데 쓰임새는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학문하는 게 아니니까 굳이 시간을 내서 이것을 꼭 증명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같은 경우는 굳이 증명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형태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돼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정리를 재해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이 정리의 뜻이 뭐지? 얘가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지? 얘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지?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고 정리해 두는 게 증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공부하는데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앞페이지 전면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공간이 아까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많이 남으셔도 이것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뒷장은 마찬가지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관련된 예제 또는 문제 등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내가 예제와 문제라는 것은 뭐 특별히 구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이제 내가 이것을 구분한 것은 뭐냐면, 이 예는 이 정리를 이해하는 정도로만 나올 수 있는 예를 우리는 예제라고 내가 지칭을 한 거고요. 문제는 얘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결과, 그 다음 이 정리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문제라고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단편적인 것보단 단일한 것보단 복잡하고 다양한 이론들이 섞여 있는 것일수록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는 내용을 정리하는 반의 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요게 앞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을 활용하는 문제라면 아주 환영할 문제지만 뒤에서 나올 문제들을 활용해야 될 문제들은 여기서 가능하면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2페이지에 걸쳐서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권하는 거는 이 노트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자기가 공부하기 위한 노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연필보다는 꼭 펜을 이제 쓰시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펜도 검정색 펜을 물론 이용해야 되겠죠. 펜을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교사임용 시험장에 갈 때 나는 어떤 펜을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펜과 같은 펜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거를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트 정리를 하시게 되면 굉장한 도움이 될 거고, 노트를 정리를 할 때 빨리 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정확성에다가 맞춰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노트 정리를 하면서 질문거리가 있으면 항상 포스트잇으로 여기다가 질문 내용을 이렇게 여기다가 쭉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질문하러 왔을 때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노트 정리하는 게 옳은가라고 이제 그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이것이 잘 됐다, 이런 것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하시게 되면 아마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스케줄을 갖다가 하는 그것의 문제인데,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죠.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 계획표, 주별 계획표, 월별 계획표 이런 걸 짜보는 게 좋은데, 일일 계획표 같은 데서는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내가 교과교육론을 가볍게 책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전공의 특정 부분들을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아침 식사 전까지 나는 이때 이런 내용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들로 여러분들의 그 계획을 짜는 게 좋겠고, 이게 여러분들이 실천에만 옮긴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날 여러분들이 했었던 공부 내용들을 쭉 한번 복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아마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기 시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일주일에는 이번 주는 뭐뭐뭐를 어떻게 할 것이다, 토요일 날은 뭐뭐뭐를 어떻게 할 것이다를 계획을 짜놓는데, 항상 이 계획을 짤 때는 100에서 110%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다 보면 약간 힘들다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힘들다, 약간 스트레스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계획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킹을 해 나가고, 실천하지 못했다면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월 동안에 이제 1월은 다 지나갔고 이제 2월 이제 초중반입니다만, 이때는 여러분들이 현대대수학, 해석학, 위상수학,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에서 본다면 수학교육학 신론,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봤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러한 내용들을 쭉 보시는 게 좋고, 공부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봤을 때 완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불완전할 수 있고 내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
불안전하니까 나는 다음 단계 못 넘어가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불안전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도 늘 얘기했던 거 메모를 해 놓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꼭 책을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문적으로야 다를 수 있으나 우리는 이제 학문을 논하기 전에 시험이라는 것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권하니까 1, 2, 3, 4월 이제 2, 3, 4월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